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실리콘 가격 상승 수혜인데요. 대표님, 오늘 공략주 무엇일까요? 바로 공개해 주시죠. 순서가 바뀌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부터 바로 이제 공략주부터 들어가는 걸로 저희가 말을 바꿨습니다. 이런 건 나중에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일단 시작해 볼까요? 네, 시키면 해야죠. 네. 그래서 원래 키워드를 이걸로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세요? 왜요? 네, 이름만 바이오주 뭐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요. 네. 바이오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냥 바이오주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바이오주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경쟁력이 있다고 하게 되면 회사 이름 좀 바꾸셨으면 하는 마음이 살짝 들면서 실리콘 가격 관련된 쪽에 대한 변화 한번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종목 바로 열어볼까요? 종목 공개해 주시죠. 이래서 아까 제 바이오를 말씀하셨군요. 한국 바이오젠입니다. 그럼 공략주 투자 포인트 하나씩 짚어주실까요? 네, 코리아 바이오젠. 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회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일단 이 회사는 처음에 식품 첨가제로 출발을 했습니다. 거기서 출발하다가 이 기능성 실리콘 소재 쪽에 강점이 있는 회사로 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게 IT부터 뭐 자동차, 건설, 또 항공까지 들어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 기능성 실리콘 소재 같은 경우가 100% 국산화하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좀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어떤 전체 매출에서 세계 5대 실리콘 회사 쪽으로 다 들어가죠. 그만큼 작지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데 대해서 어떤 포인트를 맞춰볼 수 있는데 그런 쪽에서 일단 실리콘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들어가는 실리콘에 대한 접착제, 실란트라고 하는데 이쪽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기대감이 큰데 특히 비행기 활주로 하시죠? 네, 활주로 보게 되면 활주로에 길을 만드는데 거기 이제 거기에도 들어가나요? 예, 거기도 세계 1위 업체 쪽으로 들어갑니다. 활주로도 세계 1위 업체가 따로 있네요. 네, 그렇네요. 그냥 아스팔트 까는 줄 알았더니 그러게 말이에요. 보다가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또 이 회사가 중점적으로 하는 게 이제 우리 회사는 전기차용 부품과 관련된 쪽에서 실리콘을 잘 써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겠다라고 하는 입장들이 높다 보니까 이런 성장 동력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는 상황들인데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무엇보다 실적에 대한 변화가 눈에 띄고 있고요. 매출을 3분기까지 누적으로 보게 되면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한 190억대로 한 30% 이상 증가하는데 영업이익이 40억대로 한 70% 이상 증가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 대한 빠른 변화가 나오면서 회사를 재평가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일단 문제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좀 시총이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좀 강한 탄력을 가기보다는 좀 변동성이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은 염두를 해두시되 실적 좋아지고 있고 시장에서 지금 중요하게 핫하게 떠오르는 실리콘 분야라고 하게 되면 바이오는 잊어주세요. 아닙니다. 실리콘 쪽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이름을 보고는 이게 제약 바이오주가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단 한국 바이오젠은 국내 유일의 실리콘 중간 소재 생산 기업이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좀 중요한 게 가격이잖아요. 가격 전략 제시 도와주시겠어요? 네, 가격을 보게 되면은 그냥 계속 그 자리네요. 그렇네요. 크게 움직이지도 못해. 한때 이때 같은 경우 한번 주가가 움직였었을 때 부분이 요소수에 이어서 이쪽 실리콘도 공급 부족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가격 올라간다라는 쪽 때문에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흐름이 밀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흐름들 괜찮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나왔던 이제 팍스콘 흐름들 좀 돌파하려고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에 무게를 맞추는데 중요한 거는 또 거래량입니다. 지금부터 거래량이 지난번 나왔던 거래량들을 같이 좀 소화하면서 움직이는 거래량들이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마 9,500원대 밑에서는 매수 자리 한번 눌림목에서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난 고점대 부근 영역으로 봐서 한 11,000원대 정도까지는 목표가로 삼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좀 변동성이 크고 약간 시총이 작은 종목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손절가입니다. 8,900원 손절가로 말씀드리겠고요. 이 정도를 이탈하면은 중기 지지권이 훼손이 되기 때문에 이 흐름은 좀 염두를 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보면 좋을 종목으로 이렇게 한국 바이오젠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9,500원쯤에 매수를 하시면 좋겠고 또 11,000원대까지 목표가를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손절가라고 말씀하셨죠. 네. 8,900원의 손절가까지 알차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렇게 공략주 알아봤고요. 그럼 이번 주 시장 일단 기분 좋게 상승을 했는데 네. 또 투자 포인트를 짚어봐야 하잖아요. 이번 주 시장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들, 유의해야 할 점들이 있을까요? 네, 항상 시장은 유의해야겠죠. 그렇죠. 네.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앵커님? 저는 빨간불이 들어와서 좋더라고요. 그냥 좋더라고요, 기분이. 그냥 그리고 빨간. 삼성전자가 네. 올라서 제가 또 개미지만 조금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기분이 조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빨간 불만 보면서 빨간 눈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시장이나 지난주 금요일이나 다 그래도 한숨을 돌리시는 모습이 나오는 것 맞아요. 같아서 네.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가야 되겠죠? 예, 계속 가기 위해서는 일단 시장을 볼 때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 그냥 그래도 시장은 외국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외국인들의 선물이 꾸준히 지금 누적으로 순매수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현물을 계속 사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현물 사고 여기서 만약에 또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하게 되면 네. 기관이 또 프로그램 매도로 돌변합니다. 좀 치사하죠. 네, 그러다 보니 그런 쪽 관점 쪽에서 외국인들이 계속 현 선물을 꾸준히 매수하면서 시장을 끌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수급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건 미국 시장이겠지만 네, 그거는 뭐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이죠. 네, 내일 아침에 일어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아마 이 부분을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게 일단 지수가 안정을 찾다 보니까 대형주 중심으로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낙폭이 좀 컸고 소외가 받았던 종목 관련 쪽 대표적으로 반도체라든가 뭐 어떤 자동차 뭐 이런 어떤 수출 섹터를 비롯해서 좀 지수와 함께 움직이는 대형주의 흐름들이 살아나는데 상대적으로 그러면 지금까지 좀 반대적인 입장이었던 즉 시장을 주도했었던 대표적인 섹터 뭐 엔터 그리고 뭐 메타버스 또 이제 게임 이런 관련된 쪽은 이쪽이 이제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잘 지지해두냐가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마 이런 흐름들 쪽에서의 변화를 한 기점을 3,050선 정도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050선은 아마 일봉 보셔도 나올 겁니다. 기존에 한번 시도하다가 다시 밀렸다가 재차 반등을 시도하는 자리다 보니까 여기를 안착을 해야 다음 이제 추세적으로 강화되는 모습들이 나오겠죠. 근데 반대로 3,050선 가다가 좀 힘이 빠진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어디로 갈까요, 자금들이? 네, 글로 가겠습니다. 네. 미국 쪽으로. 네, 미국 말고 돌려와야죠. 아, 네. 네. 우리나라 시장 쪽에서는 아마 엔터주나 아니면 또 이런 메타버스 관련된 쪽 이런 기존에 움직였었던 주도 쪽으로 또 돌아올 수가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3,050선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좀 하시면서 시장 흐름들 섹터적으로도 적응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또 연말이고 또 나갔던 또 외국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 특히 지난주 동향까지 보게 되면 그동안 참 고질적인 문제, 즉 여름 때부터 한국 글로벌 자금의 펀드 자금의 동향을 보게 되면 한국 시장은 계속 유출이었습니다. 욕 나오죠. 그러다가 지난주에 처음으로 오랜만에 유입으로 바뀌다 보니까 외국인들 매수에 대한 기대감이 살짝 더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변화에 따라서 그나마 조금은 더 가지 않을까로 바라보면서 시장의 어떤 또 섹터 중심의 변화들도 같이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수급 상황을 살펴보면서 낙폭 과대 종목에 한번 집중해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격적으로 10개 종목들 고엔스탑 알아보기 전에요. 저희가 유튜브 종목 상담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시청자분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유튜브에 검색하셔서 실시간 채팅에 종목명과 매수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민수 대표님께서요.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해드려야 될 텐데요. 그러게요. 네. 아니요, 저번에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요. 네, 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10개 인기 검색 키워드 통해서 오늘 시장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열어주시죠. 네, 오늘 역시나 반도체 대장, 이 삼성전자일 것 같은데요. 다 반도체 SK 대장. 하이닉스 아닌가요? SK 하이닉스일 수도 있어요. 네. 어떤 종목일지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2위에는 메타버스, 또 3위에는 코로나19예요. 또 10위에는 자사주 취득이 또 눈에 띄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10개 인기 검색 키워드에서 10개 종목들 종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역시나 삼성전자였습니다, 네. 대표님. 그렇다면 이제 대표님과 함께 10개 종목제 특징된 종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에 위치한 삼성전자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네.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20조 원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소식에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내일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고루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도 그나마 지금 10종목 다 빨간색이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런 날 보셨어요? 네. 최근에는 못 본 것 같아요. 네, 제가 네 죄송합니다. 예.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이런 날이 계속 왔으면 좋겠고요. 네. 그중에서 삼성전자 동향을 보게 되면은 뭐 차트는 솔직히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변화에서 7만 원대 전후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다시 쭉 올라와서 박스권 상단부 돌파해야 되는데 차트적인 의미보다 이제 삼성전자의 그동안 좀 억눌렸던 그리고 또 많이 좀 소외됐던 부분들에 대한 변화가 나오는지를 더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재용 부회장은 미국 가 계시죠? 네. 네, 거기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실 거고 거기다가 또 중요한 부분들은 또 지금 삼성전자가 이번에는 또 미국에 가서 이제 특히 반도체 공장 관련된 뭐 오스틴 쪽이 거의 뭐 유력하지 않을까요? 뭐 그러긴 하지만 이런 쪽에 대해서 확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또 자금을 또 책정해서 이제 쏟아붓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확인돼야 삼성전자도 시장에 맞게 메모리 반도체는 물론 또 중요하겠지만 비메모리 쪽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감을 충분히 보이고 있구나라는 쪽에 대한 좀 자신감의 회복이겠죠. 이게 변화가 주가는 당장의 실적보다도 이런 스토리나 어떤 변화에 대한 정착 변화에 대해서도 반응을 하다 보니까 그 점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고 혹시나 이번에 미국 출장을 기점으로 해서 또 기존에 예고했었던 M&A죠. 우리는 이런 쪽 회사 또 M&A에서 성장 동력으로 만들겠습니다. 라는 얘기까지 같이 연말전에 한꺼번에 나온다. 그러면 더 나아지겠죠. 그래서 아마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아마 저항권으로 봤었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약 한 7만 5천 원대 전후로 정도가 저항 1차 저항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큰 의미 없을 것 같고요. 워낙 오랫동안 횡보했다가 다시 이제 변화를 나오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한 힘을 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어떤 횡보 이후에 어떤 에너지가 계속 보강되는지를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의 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네. 이제 투자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투자를 한 만큼의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내년에 이 삼성전자 비메모리 파운드리 이 성과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없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요. 네. 저희 거의 뭐 800만 명이라고 그러나요? 뭐 주주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삼성전자에 대한 뜨거운 호응이 당연히 결과로 나올 거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아마 내년 같은 경우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가격 때문에 어떤 실적에 대한 변화를 신경 쓰는 것보다 제가 보기에는 점점 더 한 2, 3년 전부터 그러니까 특히 저희가 보통 많이 얘기했었던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 때보다 지금 같은 경우 비메모리가 매출에 차지하는 영역들이 훨씬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메모리에 대한 앞으로의 중요성들 특히 또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도 물론 내년에 또 초반까지는 가격이 또 하락할 수 있겠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년에는 지금 보여지는 DDR4가 아니죠. DDR5입니다. 이걸 가지고 아마 하반기 때 영향을 끼치면서 메모리 반도체 이제 표준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랬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실적보다는 즉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ASP 판매 단가가 또 올라갈 수 있는 모습으로 바뀌기 때문에 단순하게 내년 초에 대해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만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보다 실적이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하반기에 대해서 변화는 역시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에 대한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 들어봤고요. 그럼 다음 특징된 종목으로 한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5위에 위치한 대원 미디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10.97% 오르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아머드 사우루스가 이 넷플릭스 키즈의 1위를 달성했다고 하는데 이거 보셨어요, 혹시? 아머드 사우루스? 예전부터 봤고요. 정말요? 예고편은 혹시 앵커님 조카분 계세요? 없어요, 저는. 조카분을 빨리 이거 좀 이상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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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지금 대원미디어의 이 아머드사우루스라고 하는 쪽은 보셔서 아시겠죠? 이렇게 공룡이 달려가다가 엄청나더라고요. 네. 네, 로봇으로 변신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사람이 타고 뭐 뛰어다니고 뭐 그러면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각 효과만 보고 나면은 참 눈이 휘황찬란해진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특수 효과도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제 주가는 이런 얘기가 벌써 한 서너 번 정도 나왔었거든요. 뭐 처음에는 인기가 높을 것 같다라는 얘기 때문에 주가가 한번 급등했었고 네. 다시 다 내려갔고 또 이제 SBS에서 방영 들어간다고 얘기했다가 또 다시 내려갔고 네. 이번에 다시 이제 드디어 넷플릭스까지 1위를 차지했다. 그런 쪽에서 올라오긴 하는데 그러면 내일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결론 그게 중요하죠. 네,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스탑으로 보겠습니다. 일단. 네. 결국 스탑이었네요. 네, 아직 확인할 게 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흥행을 하면서 기대감이 높은 부분들은 이제 주가에 어느 정도 좀 반영될 수 있는데 왜 여기서 스탑이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일단 첫째로는 저항이 좀 두텁죠. 이 부분을 강하게 돌파해서 안착할 수 있을지를 하나 확인해야 될 것 같고 또 중요한 거는 아마 제가 왜 아까 조카 얘기를 들었냐 하면요. 아빠 된 입장이나 아니면 조카를 갖고 좀 조카가 있다고 하시다면은 지갑통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고가의 장난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보통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뭐 또봇이나 뭐 다 이 카봇 이런 것들 다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네, 한 2개 사면은 뭐야 뭐 이렇게 되는 상황들이 이렇게 비싸? 네, 예, 근데 너무 비싸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런 이제 아마 왕구가 나오겠죠. 왕구에 따라서 매출과 같이 연결돼서 나올 수 있는 실적 변화까지 특히 로열티를 받다 보니까 이를 다 실적으로 계산할 수 있을 텐데 아마 빠르면은 이번에 크리스마스와 함께 이어지는 이 마의 시간대 아빠 입장으로서는 예, 이럴 때를 위해서 주식 많이 해서 돈 벌어놔야 되죠. 네, 이런 때 얼만큼 또 실적이 반영되는지 흐름들을 한 번 더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일단은 변화 보고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원 미디어는 일단은 좀 지켜보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스탑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대원 미디어가 콘텐츠주로 묶이고 있잖아요. 네. 이 콘텐츠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디즈니 플러스가 국내에 상륙을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좀 반응이 시큰둥하더라고요. 네, 보통 일정 있게 되면은 일정 그때쯤 무렵쯤에 제일 강하죠. 그러니까요. 네, 생각보다 시큰둥해서 이 주가에도 조금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럼 이 콘텐츠 관련주 이제 상승 모멘텀이 없어졌나 뭐 재료가 소멸됐나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단기적으로는 소멸이라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또 갈 곳이 없으면 또 이제 한 번 더 상승했다가 또 크게 변화가 없으면은 다시 또 모여지는 게 시장의 인지상정 아닐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또 시장 대비해서 지금은 당장 이거 팔고 더 못 간 소외주들 사는 게 더 시장에 관심이 높다 보니까 네. 당연히 약간 좀 처지는 모습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또 소외주들이 이만큼 움직이게 되고 이쪽이 조정을 받았다. 그럼 또 어디로 관심이 갈까요? 이거 일단 정리, 다시 그쪽으로 뭐 이런 식으로 변화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또 관심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또 변화가 나올지를 체크를 하시되 이쪽은 많이 밀리면 또 매수세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 쪽은 또 계속 관심 종목 남으셨다가 가격 메리트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콘텐츠 관련주들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뭐 재료 소멸 현상이라 볼 수 있지만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특징된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6위에 위치한 솔루스 첨단 소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3.24% 상승 마감했는데요. 국내 이 전지박 업계 최초로 북미 시장, 바로 캐나다에 진출한다는 소식에 장중 10만 원을 돌파했더라고요. 솔루스 네. 첨단 소재는 내일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어떻게 고이고요. 보시나요? 아, 고입니까? 네. 오늘 제가 다 고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하나 빼고 아니에요, 다 고드렸습니다. 예. 그런데 그걸 딱 고르셨네요. 스탑을. 네, 그래서 지금은 셀루스 첨단 소재를 벗었을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일단 북미 진출하죠. 네. 네, 북미 진출하면서 어떻게 지금 하게 되면은 이제 공장 완공해서 이제 공장 가동이 되는 거는 2024년 얘기를 하는데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부분들은 솔루스 첨단 소재 뭐 하여튼 지금 나오고 있는 주가의 밸류를 생각하게 되면 좀 비싸죠. 비싼 건 다 맞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봤었을 때는 뭐 투더문이네요. 계속 그냥 쭉쭉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만큼 시장의 가장 중요한 이슈 특히 2차 전지 쪽에서 증설과 뭐 설비 투자, 그를 통해서 자금 조달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오게 되면 일단 반응을 하는 게 가장 첫 번째다 보니까 이런 변화가 나왔다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그래도 약간 좀 막내 취급을 당했었죠. 이 동박 전지박 관련된 쪽에서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SKC부터 일진모트리얼즈 그리고 솔루스 첨단 소재까지 나오는 이 변화가 약간 제일 늦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증설 효과가 나오다 보니까 주가의 기대감을 한 몸에 안았던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 회사가 OLED 소재 관련된 쪽에서도 강자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도 상반기 조금 더 속도를 냈다가 하반기엔 약간 주춤하는데 내년에 대한 기대감은 같이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소재 강자에 대한 재조명 계속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아마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상승폭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추가로 올라가기에는 약간 기간 조정이라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10만 원대 전후로 해선 기간 조정의 흐름들을 보셨다가 그래도 여전히 2차 전지에 대한 여러 가지 부각 나오게 되면 한 레벨업은 계속 시도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이격이 좀 완화되는 모습들 확인하고 대응하시는 게 나쁘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솔루스 첨단 소재는 고 의견을 주셨고요. 저희가 또 2차 전지 관련해서 또 궁금한 게 개인 네. 투자자로서 내년을 바라보고 이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네. 이런 2차 전지 섹터 과연 내년에도 잘 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이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가장 관심 있는 종목이 뭐세요? 자, 이제 시청자 종목 상담이 아니라 앵커님 종목 상담. 네. 뭡니까? 저는 관련 없는 얘기인데 괜찮을까요? 뭐 괜찮습니다. 저는 뭐 삼성전자가 언제 또 쫙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게 궁금하고 예. 네, 또 앞으로의 주도 섹터는 뭐가 될까 이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전혀 상관없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네. 상관없는. 예, 괜찮습니다. 뭐 삼성전자 얘기는 다시 보기 한번 하시고요. 네. 그래야 조회수 더 올라가죠. 맞아요. 네, 그리고 2차 전지 섹터 말씀해 주시죠. 예, 2차 전지 섹터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만만치 않습니다. 가격대가 비쌉니다. 비싸지만은 왜 그래도 봐야 되냐면은 특히 이제 대표적인 양극재부터 소재 업종들 보게 되면 이제 실적들이 발표가 되잖아요. 발표가 될 때 보면은 성장률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즉 올해도 그렇고 올해 지금 주가가 만약에 PR이 만약에 100배다라고 비싸다고 하더라도 올해 성장이 50%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또 내년 같은 경우는 똑같이 50%대 성장이 늘어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저희가 바라봤던 PR은 떨어지게 되겠죠. 그만큼 성장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쪽으로 보게 되면 그에 따른 자신감으로 주가는 지금 먼저 움직였다고 하더라도 같이 변화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럴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주가가 이만큼 올라서 고점권에서 덜컥 사는 거는 조금 반대고요. 같은 2차 전지라고 하더라도 보통 보면은 좀 조정이 나옵니다, 항상. 그래서 이런 조정을 좀 이용을 해서 너무 정점에 비싸게 사지 말고 이왕이면 싸게 사게 되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여력들이 나올 것이다 라는 쪽에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2차 전지 관련해서는 가격이 조금 비싸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는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성장성이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한번 저점에서 매수해보자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솔루스 첨단 소재 고 의견까지 알아봤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특징된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위에 위치한 메리츠 증권인데요. 왜 웃으실까요? 제 전 직장이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여긴가요? 네. 그러면 또 고 스탑 의견을 여쭤봐야죠.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회사에 대해서 나쁜 인상을 주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냥 고로 하겠습니다. 사심 들어있는 거 아니시죠? 네, 사실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갖고 있는 자사주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 그냥 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왜 네. 고일까요? 후배들을 이러면 안 되죠. 네. 이제 후배들 열심히 일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근데 메리츠 증권을 바라보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난주에도 보다 보니까 증권주들의 변화가 좀 나오기 시작하죠. 그게 이제 미래에셋 대우도 이제 바싹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증권주에 대한 재평가 흐름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또 항상 이쯤에 대해서 증권사들의 여러 가지 변화가 아무래도 한 해 쭉 보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뭐 인센티브는 말고요. 그거는 이제 직원들 얘기가 있고 배당 얘기겠죠. 네, 배당을 네. 많이 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삼성증권 또 NH투자증권, 뭐 지금 같은 한국금융지주 이런 쪽은 실적에 대한 그리고 또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대표적인 쪽인데 메리츠 쪽은 또 잘하는 흐름이 메리츠 금융지주도 그렇습니다. 잘 또 주가를 견인하기 위해서 이런 자사주 매입 이런 거 많이 하는 회사들이죠. 근데 자사주 매입은 회사가 직접 주식을 매입하다 보니까 이를 통해서 계속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견인력 그리고 특히 유상증자와 반대 효과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다 보니까 계속 잠기는 물량들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긍정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 하루에 주가가 이렇게 빠르게 반응을 했는데 그리고 여전히 그 의견을 드릴 수 있는 쪽이 그렇게 주가가 일단 안 비싸고요. 밸류가 그렇게 비싸지 않은 상황들 쪽에서 전 직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죄송합니다만 네, 그냥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마 더 자세한 얘기는 직접 메리츠 증권 분들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나오는 실적과 가지고는 충분히 직전 고점은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쪽으로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이렇게 증권주가 과도한 조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조금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의견 주셨고요. 또 메리츠 증권도 내일은 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어떤 증권주를 조금 저희가 매수를 하면 좋을까요? 어떤 증권주를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할까 이런 궁금하거든요. 네, 앞서서 세 종목 얘기했었죠. 네. 삼성증권, 네, 그리고 NH투자증권, 네, 한국금융지주. 그리고 한국금융지주요. 이 정도가 생각보다 배당 수익률이 거의 한 4% 이상, 뭐 네. 많게는 특별 배당까지 합하면 뭐 7%까지 얘기 나오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네. 하지만 이제 배당을 신경을 쓰시게 되면 이제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배당을 중점적으로 나는 매매를 해야겠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이제 이게 보통 이제 이사회 여러 가지 공시를 통해서 뭐 7%로 확정을 지었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그걸 보고 나도 배당 받아야지 그러면서 주가가 벌써 7% 이상
내가 샀는데 배당 이상으로 수익이 올라가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럴 때는 배당 생각하지 마시고 정리하십시오. 차라리 네. 수익을 확정 짓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배당 끝나고 나게 되면 그 다음에 바로 배당락이 나오죠. 그만큼이 주가가 떨어지고요. 그걸 또 회복하고 나중에 배당은 4월 달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또 기간이 좀 길죠. 그러면 그에 따라서 오히려 차라리 그 이상으로 배당 수익률을 확정 짓겠다는 마음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게 훨씬 낫겠죠. 그렇기 때문에 배당에 관심을 갖고 매매하시는 건 좋은데 수익률 그 이상이다 그냥 정리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증권을 매수하면 좋을까요? 라고 고민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3가지 종목 소개해드렸고요. 또 이렇게 메리츠 증권 고 의견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럼 10개의 종목들 아까 스포를 잠깐 해주셨는데 대원 미디어 스탑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렇게 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10개의 종목들 고엔스탑 알아봤고요. 이제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유튜브 종목 상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우리 시청자분들의 문자 상담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이 아니라 유튜브 상담입니다. 네, 강원랜드 있고요. 동방도 있고 MC넥스, MS 오토텍 있습니다. 대한항공도 있고요. 어떤 것부터 먼저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네, 그래도 오늘은 좀 월요일만큼 좀 적게 올려주셨네요. 네, 너무 고생하지 밑에 마. 많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이게 단 줄 엄청 알았더니. 많아요. 네, 일단은 MC넥스 한번 볼까요? 네, MC넥스 56,000원이고요. 10%입니다. 손절할까요? 라고 여쭤보신 것 같아요. 잘리긴 했는데. 손들을까요? 이런 줄 알고, 네, 손절군요. 예. 네, 도와주시죠. 네, 지금 기조로 봤을 때 MC넥스 일단 기존에 보시게 되면은 일단 이제 카메라의 강자죠. 근데 지금 카메라 관련된 쪽이 지금 가장 핫한 카메라 쪽은 어딜까요? 네, LG노텍. 네, 이쪽이 가장 또 부각을 많이 받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의 변화를 좀 뒤늦게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물론 지금 56,000원이었던가요, 매수가가? 그래서 네. 조금 아마 이 정도 박스권 저 위쪽 그름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장 이 정도 기조라고 하게 되면 한 번 더 레벨업을 시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한 번 더 레벨업 시도하는 일단 5만 원대 이상 쪽에서는 한번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조금 더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기존에 나왔던 실적 가이던스가 약간 좀 흔들리다 보니까 나오는 변화라고 하더라도 자동차 쪽 그리고 또 카메라 업황들 조금 더 나아지는, 특히 내년 같은 경우는 아마 저희가 보통 얘기하고 있는 글라스죠. 이쪽이 이제 애플 쪽에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메타버스랑 연결돼서 나올 수 있는 또 하나의 섹터라는 점도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지금 일단은 손절은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단계 레벨업 시도했을 때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첫 번째 종목 상담으로 MC넥스는 일단 5만 원 선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또 카메라 섹터는 또 메타버스와 결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보유하시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유튜브 종목 상담 도와드릴게요. 어떤 부분을 좀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풍산 있고요. 네. 민수 형님 덱스터 얘기 잘 하셔요. 네. 코스메카 코리아 있고요. 효성 첨단 소재. 레몬 리서치 흥해라도 있고요. 감사합니다, 히어로즈님. 네. 네. 강원랜드, 네. HMM 어떤 것 좀 도와드릴까요? 강원랜드가 지금 2번 나온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원랜드 한번 살펴볼까요? 네, 강원랜드 도와주시죠. 네. 강원랜드 지금 주가는 위드 코로나 맞나요? 주가가 왜 이러죠? 네. 네. 위드 코로나 수혜라고 하고 주가는 한 번쯤 움직이다가 다시 제자리. 근데 이게 배당을 이번에 얼만큼 또 예전만큼 줄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실적이 흔들리다 보니까 그만큼의 여력은 일단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위드 코로나라고 하더라도 다시 확진자 수가 2,000명대 들다 보니까 지금 시장 반응은 약간 또 그런 쪽이죠. 즉 이거 다시 뭐 긴급 발동인가요? 뭐 이런 쪽으로 들어가서 짧은 기간 동안에 또 방역을 강화하는 조치 네. 이런 거에 대한 부담들이 있다 보니까 위드 코로나가 순차적으로 가기에는 아직 그렇게 안정이 안 됐다는 부분들이 또 반영된다고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더 이탈은 안 할 것 같고요. 이 정도쯤에서 아마 또 뭐 방역 체계가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부분에서 거의 또 다시 반등 기조를 마련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지금은 박스권 흐름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한 3만 원대 근처와 한 2만 5천 원대 중반대 정도쯤에서 박스권을 흐름을 보시되 지금 위치는 아마 지지권 확인하는 과정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정리하지 마시고 다시 또 어떤 여러 가지 변화가 나왔었을 때에 대한 반등 이때를 더 노리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원랜드도 일단 보유하시고 반등이 나올 때까지 보유해보자라고 의견 드렸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유튜브 종목 상담 도와드릴게요. 대한유화 있고요. 파인테크니스, 남해화학, 자이언트스텝, LG전자, 강원랜드 가고 싶네라는 분도 계시고 네, HMM도 지금
두 분이 여쭤보셨어요. 아, 그래요? 그럼 네. 앵커님 픽하시는 걸로 마지막으로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그럴까요? 그럼 네. HMM이고요. 네. 계속 가져가는 게 맞는지, 이번에 배당 많이 줄 거라는데 배당 받고 손절하는 게 맞는지 진단 바랍니다라고 하셨어요. 아까 저희가 또 배당 이야기를 조금 해서 이 부분도 같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문제의 HMM. 네, 주가는 레벨을 한번 계속 낮춘 다음에 주가가 일단 아직까지는 강하게 반응이 안 오고 있는데요. 혹시 금요일 날 주가가 강하게 한번 올라오면서 변화가 나왔을 때 보통 한 번에 저항대 부분까지 강하게 들어오게 되면 약간 좀 비중을 줄이는 자리가 아닐까 싶었는데 바로 내려가죠. 네. 그래서 지금 그게 아쉽긴 하는데요. 아마 지금 혹시나 여기서 뭐 수익권이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고 여기서 이제 반등이 얼만큼 나오느냐라는 변화를 봐야 되는데 그만큼 지금 HMM을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또 미국에 이어지고 있는 선사 뭐 또 최고가를 이어가는 선사는 또 다른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CB가 전환돼서 희석되고 하는 과정들이 또 그대로 담겨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저희가 알고 있는 실적보다 훨씬 더 좋게 나오느냐의 여부는 좀 다른 문제 같고요. 따라서 지금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일단 3만 지금 아마 반등으로 시도를 하게 되면 지난번 고가가 나왔던 부분대 한 3만 2, 3천 원대 부분까지는 일단 시도가 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좀 속도가 좀 빠르진 않을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혹시나 가격이 먼저 3만 2, 3천 원대 부분까지 먼저 올라온다라고 하게 되면 뭐 하루에 쭉 올라오든가 하는 어떤 이런 변화가 나오게 되면 거기서는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시 여전히 아직까지 업황과 관련된 특히 물동량이 계속 확인이 되기 시작을 해야 또 주가에 대한 특히 실적에 대한 흐름들이 고가 운임과 같이 맞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까지도 좀 숙제가 아닌가 생각돼서 일단 지금보다는 한 단계 레벨업 됐을 때 파시는 전략 쪽에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MM도 일단 3만 2, 3천 원까지 반등을 기다려보자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이거 배당 받고도 쭉 보유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쪽은 제가 아직 뭐 확인된 게 없다 보니까 네. 배당을 회사에서 지금 먼저 미리 얘기를 하는 부분들은 언급만 나오지 뭐 확정이 된 게 없다 보니까 네. 또 실적이 좋다 보게 되면 분명히 더 줄 수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유튜브 종목 상담 도와드릴게요. 마지막이 아니네요. 마지막이 네. 아니에요. 네네. 저기 조금 더 시간이 남아서 조금 더 도와드리도록 아니, 할게요. 앞으로 1시간만 더 죄송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할게요. 네. 경동 나비엔 있고요.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있고 유니온 있고 LG전자도 있어요. 앞서 보니까 LG전자가 또 두 번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두 번, LG전자 도와드릴까요? 네, 두 번 나온 종목은 해야 되겠죠. 네. 네, 그래서 LG전자 바로 보시게 되면요. 요즘 한동안 LG전자 때문에 주가가 좀 부진하다 보니까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 좀 숨통을 트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 들고 있는데 주가를 보게 되면은 뭐 이거 한때 뭐 애플카인가요? 뭐 이런 거가 이슈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변화가 나왔는데 항상 LG전자를 매매하실 때 좀 굵게 좀 크게 보신다고 하게 되면 항상 연초가 비싸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갈수록 항상 주가나 실적 흐름들은 상고 하저입니다. 이를 좀 이용을 하시게 되면 지금은 솔직히 그렇게 크게 하락할 것보다는 내년 초와 함께 주가의 반등권을 생각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은 내년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스마트폰 정리됐고 그럼 여기서 나오는 나머지 부분 가지고 전장 부품 쪽에서 얼마나 성과를 내느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거기에 응답을 하게 되면 주가도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가격대에서 너무 크게 고민하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저항대가 보니까 14만 원대 초반대 정도까지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정도 부분까지는 내년 초에는 한번 나올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쯤에서 한번 대응하는 전략 쪽에 포인트를 맞추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오히려 흔들렸을 때는 살짝 담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쪽에서 상고하자면 내년에 또 1월 달이나 2월 달 때 주가 쭉 많이 나오죠. CS 내년은 2021 이거 나오겠죠. 또 그런 때 또 여러 가지 신기술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주가 한번 또 쭉 움직였다가 또 좀 재미없게 또 연중으로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노려서 한번 일단은 빠져나올 기회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LG전자는 지금 조금 추가 매수해도 괜찮은 종목이라는 말씀이실까요? 네, 지금 자리에서는 그렇게 큰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혹시나 현금이 있으셔야 되는데 네. 있으셨으면은 뭐 비중 살짝 늘리셨다가 다음 어떤 변화가 나올 때를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전자는 상고 하저 흐름을 한번 이용해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종목 상담 도와드릴게요. 알체라 있고요.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저도 알체라 유유 있고요. 강원랜드는 아까 저희가 도와드렸고 NHN도 있고 웹젠도 있습니다. 네.
어떤 것 좀 도와드릴까요? 저는 선택 장애증이 있습니다. 네, 다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앵커님이 골라주십시오. 그럼 아까 전에 두 가지 종목이 있었던 두 가지 의견이 있었던 알체라를 한번 해볼까요? 네, 알체라. 예, 잘못했다가 체할 것 같은데 이런 종목은 그래요? 매매가 좀 네.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알체라 흐름 뭐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회사 측에서 부인했죠. 우리는 메타버스 미래 쪽과는 상관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한번 급락했고 네. 그러다가 횡보하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는 상황들인데 근데 아마 여기서 요즘 보게 되면 그때 비슷하게 언급 나왔었던 뭐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는 벌써 저 위에 가 있고 뭐 덱스터, 위직 스튜디오 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느린 측면이 있겠지만은 아마 이 정도 부분까지는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지금 그나마 가까운 관련된 메타버스 안쪽에서 종목들이 다 움직이고 했지만은 여전히 기술력이나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한번 관심은 가질 만하기 때문에 변화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또 실적에 대한 변화가 빠르게 좀 전환이 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 지금 나오는 실적보다는 좀 더 확인되는 실적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아마 빠르면 뭐 지난번에 잠깐 본 거로는 내년 하반기에는 자신 있다라는 쪽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반영됐을 때는 아마 지금은 패턴상으로 봤었을 때 지금 제 HTS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가 좀 흐릿한데요. 네. 이 정도 가격대 부근, 그러니까 즉 밑에 저점대 부근이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여전히 보유는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 단기 박스권 지지권 아래에서 위쪽을 계속 시도를 하겠죠. 그런 쪽에 변화가 나와서 적어도 한 42,000원대 부분 정도쯤 가게 되면은 거기서는 한번 좀 수익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빠져나오시는 기회를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또 하나 단서가 이 앞에 고점대를 돌파하면서 나오는데 거래가 이를 최근에 보지 못했던 거래와 함께 여기를 돌파하는 그런 즉 약간 삼각수렴에서 돌파가 되는 모습들이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좀 손이 이상하네요. 근데 하여튼간 예, 그런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체라는 일단 42,000원 선까지 오면 매도하시라라는 의견들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하는 고엔스탑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증시 오늘과 내일 저희가 준비한 순서도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